현장에. 네. 전화도 몇 번 있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 막 앞전도 막 되게 앞전이 되게 이렇게 이 상태로 엄청 많았어. 일단 뭐 그냥 저희 약간 뒤풀이 같이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포항 MBC 뉴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유발 지금 기록 굉장히 건강합니다. 모르지 이걸? 저희 저는 이제 알지만 그런 자식들이나 미래 세대랑 너무 그런데 저희 이제 다 샀어요. 어차피 내 나이가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밑에 내 자식과 내 손자를 이런 데서 살만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진다는 어떤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시고 영화에는 두 시간 모습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역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코너 앞으로 자주 만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 즐겁고 재밌고 자세한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식상해. 아 소개 안 했어요. 할까요? 식상해. 아니 짱구 안 써. 이거 처음부터 정상하고. 아니, 너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뭘까요? 저기 없어. 이게 피곤하다. 자기 자기를 얘기해. 아, 누굴 소개해야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렇지. 저 할게요. 네. 네, 제가 먼저 해야. 네, 뭐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이제 기자가 된 지 1년이 막 지난 네, 포항 MBC 박상아 기자라고 합니다. 이상홍입니다. 예. 아, 갑자기 인사가 자꾸 멘트가 좋아져가지고 갈수록. 예. 28년째 경주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경주 포커스 대표 기자이자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매일매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유튜브 독자 여러분, 이거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갈증을 느끼시면 여기도 보면 제 전화 목소리도 막 쏘고 돈도 안 주고 막 쓰고 하시던데 앞으로 그러시지 마시고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보시면 포항 MBC에서 채울 수 없는 뉴스가 이러면 잘려요. 너무 길어요. 아, 예. 많이 봐주십시오.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입니다. 안 나와도 돼. 이런 필요 없어. 경제 포커스로. 예. 네. 자기소개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열받은 1년 전에 애 낳은 애엄마 정미쁨 기자입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부터. 네. 아, 이거 너 예, 포항 MBC 유튜브 지금 책임. 예. 책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을 왜 드립니다. 양재혁 카메라 예, 기자입니다. 양재 카메라 기자입니다. 그리고 포항 MBC의 우리 홍일점 여자 카메라 기자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일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혁명적이에요. 혁명적. 혁명적인 카메라자 혁명적- 박주아입니다. 예, 우리에게 취재를 이 유튜브를 책임지고 있는 기자님이 장미쁨 기자입니다. 예, 육아의 스트레스를 유튜브로 다 푼다는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다 비춰주세요. 우리 포항 MBC의 뉴페이스 박상아 기자. 알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포항 MBC 뉴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지 지금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코너를 마련했거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 맥스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아 기자, 그 경주 월성원전 지금 거의 맥스터가 경주로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맥스터가 뭘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전에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제 원전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그 쓴 연료에서 핵 폐기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쓰레기 같은 네, 거죠? 쓰레기 같이 그런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쓰고 남은 그 핵 쓰레기, 뭐 핵 폐기물, 핵 연료 그거를 뭐 저장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근데 뭐 찬성하는 뭐 한수원이나 뭐 이런 쪽의 입장은 이거 멈추면, 그러니까 이게 원전 가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짓질 않으면 맥스터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증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 3월 기준으로 95.4% 지금 다 찼단 말이에요. 그 맥스터가.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2022년 3월까지 아마 이게 다 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하는데 그 한수원에서 뭐 19개월? 예. 뭐 1년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지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지어야지, 착공을 해야지 이제 그때 무리 없이 다 이제 이 해결료를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원전도 2, 3, 4, 5기 1호기는 일단 이제 스탑 됐으니까 2, 3, 4, 5기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에서 뭐 이제 찬성 측은 말하는 거죠. 근데 8월이면 지금 아니에요? 그쵸? 지금 8월 됐죠. 근데 그걸 지금 얼마 전에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사능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데 저희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에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10만 년이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10만 년?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이 언젠지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혹시 언제예요? 아세요? 언제? 10만 년 전이 언젠지. 구석기 시대에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가 1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문명이나 언어, 문화, 뭐 생활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한 뒤 그 언젠가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끔찍한 거는 양남에는 그런 사용 해결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도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경주 양남에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지.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그런 자식들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어머니께서도 많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은 이제 다 살았어요. 뭐 어차피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 밑에 내 자식과 내 손자는 정말 이런 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론화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가를 여쭤보고 공론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간격을 좁히면서 정책을 결정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얼마 안 된 거죠. 예. 6월 27일 날 145명이 모여서 처음 얼굴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 한 2차례 정도 그것도 컴퓨터 화면에서 토론하고 결정을 한 거니까 그 기간이 되게 짧은 거죠. 딱 거의 2달이네. 실질적으로 공론화가 논의가 기간으로는 2달인데 시민들이 모여갖고 뭔가를 논의하고 한 것은 뭐 날짜로만 이틀? 7월 18일, 7월 19일. 그렇죠. 예. 3일이죠, 3일. 27일에 한번 모였고, 예. 7월 18일, 19일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였으니까. 예. 만나면 3번이죠. 예, 근데 그 정도 논의를 통해서 네. 결정을 했다라고 하니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예. 논란이 되는 그 조사 발표하는 그 자리가 이제 설명회 얼마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발표회? 그때 발표회. 그때도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상황 좀 어땠는지. 경찰이 우리보다 더 많대요. 저 진짜 많더라고요. 완전히 많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왜 경찰 그래? 아니, 경찰이 왜 정당한 우리 욕을 하는 우리를 왜 자꾸 말리느냐 이거지. 그 사람은 그 위원장 보호하면서 우리를 물론 뭐 사고 날까 싶어 하지만은 뭐 우리들 그 뭐 왜 뭐 사고를 내가면서 하겠어요. 그러면 광장에 모아놓고 일을 해서 하겠다는 어떤 정상적인 뭐 진실된 얘기들을 좀 저희한테 들려줘야 이렇게 되는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좋았을 텐데. 그런데 무조건 억압적으로 막고. 저는 억수로 화가 났던 게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 사실 경주 우리 기름값도 비싼데 간포까지 또 취재를 가야 되고 그게 굳이 간포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정말 화가 난 것은 김소영 위원장의 직접적인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쭉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영상 자세히 보시면 네. 제가 막 화가 났어. 봤어요. 아니 씨 이럴 거 왜 여기까지 왔냐고. 아니 그런 중요한 자료 내용을 발표하는데 위원장이 당연히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질의 답변도 없었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그런 형식적인 틀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앉혀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정도 용기와 배짱과 뭐 이런 것도 없이 이 먼 데까지 자기들이야 출장비 받고 왔을지 모르지만 우린 기름값도 주는데 우리는 그 멀리까지 그래 일반 시민들은 더 말도 한마디 그래도 시민들 대신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설명 한마디 못 듣고 사무국장님 그때 이제 불 끄셨다면서요 발표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 이 점잖고 이 순진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진짜 이 경주 지역의 환경운동을 위해서 몸 바쳐 오셨던 이분이 안경 날라가시고 왜 그런 험한 행동을 그런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뭐 안경 날라가시고. 안경 날아가고 막 할퀴시 근데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여기 저도 약간 여기 이렇게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때 들어왔던 이제 찬송전 주민 한 분이 아무도 없을 때 마이크를 갖고 제 머리를 심하게 내리쳤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한 대 맞았고 제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그 본인들이 열고 들어올 때 잘 안 되니까 뭐 몇 명이서 쾅 치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제가 문 앞에 있다가 찍혀가지고 좀 째지고 경주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7월 24일 날 발표하는 거는 이 발표만은 막아야 되겠다. 결과 발표는 각종 언론사, 방송국의 위임물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 저는 제 6일 가기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되게 이렇게 정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금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뭐 문제 없으니까 막 이랬을 때도 뭐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셔가지고 1년 반 만에. 네 1년 반 만에 너무 궁금해요. 총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준비단이. 근데 거기에서 한 것은 이제 이 사용 해결료 공론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최대한 공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룰들을 같이 만든 거죠. 하면서 뭐 합의 본 것도 있고 합의 못 본 것도 있고 뭐 소재지로 할지 거리로 할지 이런 것들 그런 논의들을 하면서 근데 그 논의를 할 때만 해도 어쨌든 새로 촛불로서 새로 올라온 정부의 어떤 산업부 관료들이 어쨌든 주도를 했지만 그 산업부 관료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단에 참여를 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준비단 끝나고 나서 이제 본공론화위원회를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는데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준비 공론화 자체를 위한 준비를 막 6개월씩 1년씩 엄청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작 실제로 그런 중요한 사안 맥스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뭐 한두 달 만에 이틀 만에 3번 만나보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산업부가 이것을 공론화 의제로 수용을 했으면은 진정성 있는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부는 이 의제로 수용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민사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의제를 선정한 것 같아요. 낚싯바에 우리가 걸린 거죠. 그렇게 의제로 선정을 해놓고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공론화할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매스를 짓고 싶어 했어요. 한길 리서치에서 6월 6일하고 8일간 지역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남 주민 55.8%가 명확하게 메스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남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이미 확인된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최소한 21에서 22명 정도는 들어갔어야 반대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양남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 시민 참여단의 그 조사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데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고
선정 과정? 처음에 3,000명 설문조사를 했고 3,000명 중에서 145명을 출연했는데 그 과정도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145명을 마련을 했는지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예예예.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지난 6월 26일 날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는데 너무 우리 사회가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언론도 사용해결료 이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도 조용하지만 1년 넘게 이 공론화를 진두지휘하던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어요. 근데 사퇴를 한 그 다음날 경주에서는 1차 워크숍을 하고 2주 후에 7월 18일, 19일 밀어붙여서 공론화를 끝내버렸는데 위원장이 이번 공론화는 공론하지 않다, 수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대표성도 없다, 최종적으로 아마 수용성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는 사퇴한다. 네. 이번 공론화도 중단되어야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새롭게 하는 게 맞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 네. 그러한 큰 메시지를 던지고 사퇴를 했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최소한 이 전체 일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그쯤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뭐가 문제였지? 왜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지? 그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공론화 근데- 과정에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 다음날 바로 경주 프로그램 진행해버렸고 경주에서는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막 경찰이랑 시민들이 뒤엉키는 일이 6월 27일 벌어진 거죠. 주민분들 갈등도 이게 서로 이제 한번 싸우는 거잖아요. 크게. 이렇게 싸움이 한번 나고 나면은 이게 주민분들 사이에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또 기억이 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주도 많이 여러 갈래로 지금 많이 좀 그렇게 찢긴 상황인데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신 게 많다면서요. 난 별로 들은 게 없는데 헤라크에 또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갈등들은 뭐 이런 그 논쟁이 있는 사안이니까 갈등은 상존하는데 그러면 이 갈등을 누가 조정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지역의 이른바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지역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정치 영역이 사실은 갈등을 조정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등을 조정해야 될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들 선수를 하고 있으니 예컨대 김석기 국회의원, 준하경 시장입니다. 이분들은 준하경 시장의 경우에는 뭐 공공연히 이게 이제 뭐 시장 출마 전부터도 이게 이제 2, 3, 4, 5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넥스트 논쟁을 빨리 끝내고 그 이야기는 뭐냐? 빨리 지어야 된다.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해왔었고 이제 그게 노골적으로 표출이 된 것이 그 5월달에 이제 사전 설명회라는 단계를 시작을 하는데 그 점에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하던 그 전체 직원들을 모으는 스퀘를 합니다. 워낙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이제 직무 뭐 열심히 경주 포커스가 특종했던 게 있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아니다 이건 직무 소양 교육이다. 말 그대로 뭐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현대판 분석 행위다라고까지 그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아주 친원전 쪽에 있는 학자를 불러다가 강연을 한다든지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석기 국회의원 이 양반도 골 때리는 게 8월 8일 죄송합니다. 6월 8일, 6월 10일 이게 이제 막 시민 참여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와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이제 재선됐다 말이죠. 예.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합니다. 맨 앞에는 그때 그 미래통합당이 작년 9월달에 감사원 월성 1호기 이거 스톱한 거 문제 있다라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왜 빨리 안 나오냐 이걸 하면서 꼭 붙여서 하는 말을 월성 1호기는 그렇고 그리고 맥스텍이 빨리 안 지으면 이상소하기 스톱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시장이랑 계속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거 맥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여러 번 여러분 예,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공개적으로 거죠.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경주시장 누가 그리고 얘기해? 그리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들 일부가 이제 다 미통당인데 다수죠. 미통당이 다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절대 다수.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맥스터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최근에는 이제 결의안까지 낸 거잖아요. 시의회에서.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생뚱맞죠. 시의원들이 뭐 다수라고 했는데 절대 다수입니다. 21명 중에 미통당이 15명, 민주당이 4명, 무소속 2명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뭐 맥스터 얘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별로 사실은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도 안 했죠. 그동안. 입장도 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전체 의원 간담회 또 올라와 봤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6월 24일 날 그때 3일짜리인가 본회의가 있었는데 하루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게 결의안을 찬성 결의안을 하자 이게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15명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이게 봤더니 미래통합당이 15명이라 그랬잖아요. 15명의 공동 발의로 이게 당에서 시켜서 한 거. 맥스 찬성 결의안을 당에서 시켜서. 이제 너 국회의원이 시켰지 물어봤죠. 아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6월 8일 날, 6월 18일 날 미래통합당의 지역의 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 달려가서 그 더위에 울산 1호비 빨리 전베스 빨리 하라 기자회견을 했으니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찌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 아주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6월 24일 날 생뚱맞게 찬성 결의안을 했죠. 이거 저 갔을 때 그때 취재 갔을 때 네. 주민분들이 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막 인터뷰하고 하는데 이거 서울에도 내보내 주세요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지역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서울 뉴스나 이런 데서 네, 이런 네. 전국 뉴스에서 이런 걸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지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네, 네, 맞아요.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의미로 우리 그 저희 MBC 뉴스에도 전국 뉴스에는 이게 몇 번 나갔나요, 성아 씨?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아니, 그날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주 포커스 유튜브를 많이 보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시고 우리 어머님은 또 2시간 버스 타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역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코너 앞으로 자주 만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즐겁고 재밌고 자세한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